내가 다른 곳에서 살고 싶은 자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억압하게 된다.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좀 구제받기가 어려우시죠. 거주 안정성을 좀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좀 임대차 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투기 소요가 좀 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집신랭 구독자 여러분, 집신랭의 이종우 기자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항상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가 완화된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지 부동산 법률 예스알 노우의 김예림 변호사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가 완화가 됐는데 규제가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보셨나요? 6.17 대책에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발표할 때 반드시 실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여기에 따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움직였었던 것 같긴 한데 1년 만에 이게 또 폐지가 되니까 여러 가지 시장에 좀 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도정법 개정안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데 애초에 법적 문제는 없었을까요? 이게 지난 6.17 대책에서 이제 나왔던 거죠.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이제 실거주를 해야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폐지가 됐어요.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던 게 뭐냐면 집주인으로 하여금 그 집에 반드시 살게 하면 내가 다른 곳에서 살고 싶은 자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억압하게 된다. 이걸 이제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 요소가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문제가 불거지긴 했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입법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 게 그러면 어떤 범위까지 이제 그러면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인가 그거 관련해서도 좀 입법하기가 좀 까다로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작년까지 조합 설립하면 실거주 의무 면제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압구정이나 이런 데서 막 우후죽순 작년에 조합 설립 많이 됐었죠.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매를 했는데 내가 분양 신청할 때까지 2년이 안 남았다. 이런 경우에 그럼 구제를 해줄 건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입법적인 기술 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랑 집주인들이 미리 대응하신 분들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들어가서 실거주를 위해 들어가서 몇 천만 원 내고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안타깝긴 한데. 맞아요.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좀 구제받기가 어려우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정책을 위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잘못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책은 어느 정도 입법화가 되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구체적인 권리로 나가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금전적 손실을 배상받기는 어려우시고 다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정책을 내놨을 때 거기에 이제 예측 가능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확률이 낮아지겠죠. 양치기 소년처럼 나중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잃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부 말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행위를 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됐으니까 사실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몇 천만 원 내고 들어갔는데.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은 임대차법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는 설명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보호법은 어쨌든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제정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된다고 하면 임차인은 어쨌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주 안정성을 좀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좀 임대차 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는 좋은데 집이 낡아서 전세가가 굉장히 싸죠. 그래서 학군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좀 싼 전세가에 이제 좋은 거주 환경, 주거 환경을 누리실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 전세를 주고 뭐 딴 데 가가지고 거주를 하신다거나 그런 게 많았었는데 이미 2년 실거주 때문에 녹물 나오는 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았었잖아요, 일부러. 네,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뭐 집주인용 인테리어라고 해가지고 뭐 2년만 살다 나오는 용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뭐 이런 상품들도 좀 활성화가 됐었고 한때 그랬었죠. 2년용 인테리어. 네. 뭐가 다른 걸까? 좀 싼 자재로. 자재로 이해했습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조항 삭제 이후 재건축 시장에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게 맞는 설명일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에 규제를 하면 재건축 아파트에 몰리던 이제 투기 수요 같은 것들이 좀 차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투기 과열지고 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15억 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럼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어느 정도 이제 투기 수요가 좀 차단이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면 사실 갭 투자도 가능하고 실투자금도 적게 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이제 초기 재건축에 진입하는 거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왜냐면 현금 청산될 수가 있으니까 분양 신청 기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초기 재건축 단계 뭐 이런 단지들에 좀 초기 수요가 좀 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조항 삭제로 인해 원성이 잦아한 임대차 3법까지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임대차 3법이라는 거는 사실 처음에 굉장히 혼란이 많았죠. 막 소급 적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시장에서 혼란이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법률적인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뭐 4년 거주를 보장해 준다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과한 건 아니거든요. 네, 또 임대인이 또 실거주하는 경우라던가 뭐 이런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또 이제 뭐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 임대차 3법이 뭐 과도하게 이제 뭐 미연적 요소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진통이 있었지만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는. 네, 거의 뭐 자리를 완전히 잡지는 않았더라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전세난의 원인들을 정부에서 잘못 짚고 있다라고 보는데 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이 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재건축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 자체도 전세난 해소를 위한 거고 이주 시기를 좀 늦춘다던가 이런 것도 결국 전세난 해소를 위한다는 건데 원론적인 원인은 정부의 정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대로 이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쫓겨나실 분은 쫓겨나시고 또 실거주하실 분 실거주하시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 신청까지 이제 뭐 2년 좀 바트게 남은 곳들은 이제 뭐 그런 절차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전세난은 시작이 됐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뭐 해소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좀 세부안이나 뭐 입법 검토나 이런 것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정책을 발표했더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강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약간 설레발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너무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그걸 일시적으로 이제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규제를 할수록 지금 사실은 시장이 걷잡을 수가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걸 예상해서 뭐 A라는 정책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A라는 결과가 나오지가 않고 B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응해주질 않는 결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이제 예측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